자전거가 올 거예요. 자전거가 어떻게 오나 보세요. 자전거가 이제 곧 자전거 나타날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요. 자전거 온다. 오는데 아이고, 예, 중심을 잘 못 잡으시네요. 예, 여기 자전거 있죠, 여기? 저 자전거가 좀 자전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시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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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예, 뒤에 차가 오죠? 요 차가, 저 자전거 부담스러워. 천천히 옵니다. 저 왕복 2차로 도로예요. 천천히. 자전거 때 또 자전거를 지나치려 하더라도 건너편에 차도 오고 그러니까 중간선도 있고 그냥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뒤에서 오던 자동차는 자전거가 좀 불안해서 뒤에 좀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시죠. 네, 자전거 나타날 거예요. 자전거 올 때 됐는데 자전거가 왔다. 자전거 왔다. 아이쿠. 예. 자전거가 여기서요. 인도로 올라가려다가 저기서 인도로 올라가려다가 인도턱에 예. 요차 운전자께서 차를 세우고 괜찮으세요? 네. 그랬더니 넘어지시는 게 안타까워서 일단 차를 세우고요. 네, 제가 뒤에서 오다 넘어지는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발목이 좀 아파요.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예. 댁이 어디세요? 근처라고 혼자 자전거 끌고 가셨대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지구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얘기해놓고 며칠 뒤 지구대에서 자전거가 요차 피하려다 넘어졌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연락이 왔답니다. 그 교통조사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요차가 위협이 돼서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심지어 저희는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행인 행세를 하면서 그냥 갔다고 뺑소니 분위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관은 아직 조사 중이라서 가피 나누지 않았고요. 통고 처분 이런 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서로 양쪽 말이 다르니까 일단 제3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기다려달라. 어떻습니까? 자동차 잘못 있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단독 사고입니까? 투표 시작. 자동차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어떤 분이 일부러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이 있다는데 오늘도 그분 들어오셨나요? 저희 스패너분들이 쫙 보잖아요. 그럼 저분 근데 늘 반대표 던지시는 분이 계시대요. 일부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오늘도 그분이 오신 건가요? 하하. 불박차가 뭘 잘못했나요? 한 분은 자동차 잘못 있다고 그러시네요. 자동차 무관한 자전거 단독 사고다가 98%. 야, 이거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고요? 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 누군지. 네,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자, 차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가? 아이, 참나. 세상은 넓고 생각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죠? 지난 7월 25일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3달 지났군요. 3개월, 네, 3개월에. 오늘 변호사님, 지난주에 우편으로 경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송치, 혐의 없음. 당연하죠. 예. 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조사 분석. 저거 현장조사 할 필요 있어요? 결국은 피의자. 네. 요차 운전자가 피의자예요. 피의자에게 귀책사유.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서 혐의 없음 불송치. 너무나 당연하죠. 공소권 없음 나오면 어떻게 했나 했는데 혐의 없음 결과 나오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부딪혔으면 공소권 없음 나왔을 거예요. 많이 부딪혔으면. 그런데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다. 앞으로는요.
공소권 없어 하지 말고 혐의 없으면 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판단 우선한다. 제발 그거 좀 하지 말고 잘못이 없으면 잘못 없다. 왜 그래야 나중에 개인 택시 취득한다든가 또는 또 이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옮겨갈 때 공소권 없으면 돼서 넌 공소권이 없다는 거지 혐의 없다는 거 그런 말이 없잖아. 그 무진장 힘들어져요. 아, 혐의 없음이죠. 공소권 없어 하지 말고 이제 혐의 없으면 해야 그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 후 운전도 꼭 필요할 때 운전 거의 안 해요. 아직도 자전거나 사람이 주변에 지나면 긴장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자전거 단독 사고라고 3달 전에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98대 2였다가 나중에는 100대 빵 나왔었어요. 맞나? 지난번에 그랬었나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투표 결과 기억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제가 100대 빵이라고 방송했었죠. 100대 빵이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해줘서 참 다행입니다. 아니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당연한 결과를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생긴 거 뭔지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녹색신의 정선으로 가는데요. 뭐야? 이런 미친놈들 뭐야? 역주행. 와. 아니 이런 미친놈이 두 놈이 이야. 저러다 사고 나면 뻔히 보고도 들이받았으면은 불박차도 잘못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옆으로 가죠. 미친놈이 저게 갑자기 털어갖고 부딪혔으면은 그랬으면은 전 100대 빵이죠. 야, 이게 참 여기를 거꾸로 오다니 어디까지 거꾸로 계속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친놈 맞죠? 네. 미친놈들이죠. 이번에는요 저렇게 마주 오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가 좀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번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자, 이거 제한속도 60입니다. 60에서 갑니다. 가다가 쭉 가고 있는데 야, 자 다시 한번 안전지대 뚫고 얘는 놈이에요? 니은이에요? 둘 다 니은은 맞네요. 여학생 같기도 하고. 두 명이. 네, 둘이서. 이야. 남녀다. 네, 여학생 같은데. 남녀 같아, 남녀. 남자? 아니, 둘 다. 그러고 전동킥보드 타고 도망갔대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도망갈 정도로 안 다쳤다는 거잖아요. 이야.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 없죠. 잘못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네요. 불박차가 신호 위반? 다시. 불박차 녹색 신호인데? 녹색 신호인데? 이때. 황색. 이때 어떻게 멈춰? 못 멈추지 이때는. 60인데 어떻게 못 멈춰요? 못 멈추지. 딜레마 중인데 그랬더니 근데 변호사님 경찰이요 저 뒤에 멀리 있는 거 이거 지금 변했어 여기. 지금이면 요 신호 위반 맞아요. 근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 요거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랑 같이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박차 신호 위반은 맞습니다. 딜레마존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고 날 때도 사고 나는 순간 이때 남자 여자요? 잘 모르겠네.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은 불박차 신호 위반 사고일까요? 신호 위반은 맞아. 네. 신호 위반은 맞는데 과연 이게 불박차의 신호 위반 사고일지 일단
쟤네도 못 잡아요. 도망가는 애들 못 잡아. 어차피 못 잡아. 근데 얼른 피했으니까 마찬가지. 저 옆에 만약 옆에 타고서 큰일 날 뻔했죠. 요거는요. 이게 저 전동 킥보드가 크게 다치거나 또는 저 사망까지도 갈 수도 있죠. 저 헬멧도 안 쓰고 그러니까 옆으로 붕 떨어지면. 근데 저는 불박차가 신호위반했지만은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신호위반했더라도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되는데 저건 저기서 안전지대에서 팍 튀어나오면 저건. 그래서 설령 저기 사건 처리된다 하더라도 불박차는 신호위반에서 벌점 범칙금 부과되고 그래서 사고 자체는 100대 빵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판사에 따라서 신호위반 안 해서 사고 안 냈겠죠. 근데 그것은 이게 신호위반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불박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지금은 뭐 그냥 없던 걸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왜 경찰에 신고했나 했더니 쟤네들이 나중에 뺑소니 당했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설령 이게 사건화 되더라도 저는 법원에 끝까지 가면 신호위반은 했지만 신호위반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로는 처리되지 않아야 옳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정신 차려라 니들. 야, 니들. 이쪽은 왕복 2차로 도로고요. 여기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길이 좁아요. 불박차는 이리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는 여기 넘어가려고 설렁하는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다가 여기서 오는 차량 사고 납니다. 그 사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흰색 차 여기 속도 줄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넓은 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나간 차로 와서 때립니다. 자, 속도 줄이면 들어가는데 뒤를 때렸어요.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상대 측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한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자, 상대 측 70대 30 주장하는데 불박차 운전자는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7대 3 적당하다. 100대 빵이어야 된다. 그 중간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 투표 시작. 70대 30 적당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70대 30 적당하다가 2%, 100대 빵이어야 된다가 72%,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 있다가 10 내지 20%. 근데요. 여기서 불박차가 가다가 쭉 가다가요. 이때 먼저 가세요. 양보해줘야 되나요? 이때 여기서 멈춰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고 그리고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불박차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미 정선에 딱 다다랐고요. 여기는 이만큼 남았는데요. 자동차 2대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천천히 오고 있고요. 당연히 멈추겠지. 근데 내가 섰다 가야 되나요? 서서 저 차한테 멈추지 않는 거라도 양보해야지. 저 딴짓 하고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사고는 100대 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난번에 방송했어요. 물론 일부 판사는 혹시 모르잖아. 그럼 불박차한테 한 10% 아주 많으면 20% 얘기할런지도 모르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투표해봤었어요. 지난 1월 달에 투표해봤었는데요. 7대 3 적당하다는 의견은 한 표도 없었고요. 100대 빵이 옳다는 의견은 82%, 불박차 일부 잘못 있어 보이는 10 내지 20 있다는 18%였습니다. 법원에서 화끈한 판사 만나면요. 그 유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77516.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어쩌란 얘기냐. 게다가 내 넓은 도로인데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판결이 선고됐어요. 불박차 보험사에는 변호사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원고 보도 참가 신청했습니다. 준비서면 열심히 써내셨어요. 상대 측은 그냥 답변서 하나 써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분심이도 안 갔대요. 그런데 판사님께서 70대 30 항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당연히 항소. 변호사님 이 사건 법원에서요. 이거 70대 30이래요. 분심이도 안 가고 바로 했는데요. 제가 선수로 뛰었는데도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동화책 같은 준비 서면도 써내고요. 법정기를 참석했고요. 피고 측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근데 판사님이 저랑 우리 보험사가 준비한 준비 서면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피고 측 답변서에서 거기서 뭐 이거는 원고도 30% 이상 잘못 있습니다. 그거 보고 화가 났는데 법원의 판결을 보고 더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소하세요. 우리 보험사가 항소 안 해준다면 나 혼자라도 항소하세요. 70대 30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박차, 저 지하차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2차로로 변경했어요. 오! 야! 2차로 변경했는데, 실선에서 왜 2차로 변경했어? 그게 문제는 아니죠. 네, 실선에서 왜 2차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2차로 와서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이 타이어만 빠진 게 아니에요. 타이어 빠진 게 아니라 휠까지 빠졌어요. 휠까지. 이야. 저게 좀 더 텅 튕겨 올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뒤에 차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량 사고 안 났고요. 저거 피한다고 오른쪽 핸들 들었으면 여기 그냥 들이받는 거죠. 예. 왼쪽으로 틀면은 저 중앙브리드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께서요. 뒤차가 바짝 붙어 비켜준 거였다네요. 예. 아침 출근길에요. 제가 1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 차가 바짝 붙더래요. 그래서 바짝 쪼아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줬대요. 그래서 2차로 변경했는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중앙에 그 구조물 들이받고 휠과 타이어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잠깐 나가지고 손에서 딱 똑바로 잡고 있었대요. 나중에 끝까지 핸들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만약에 내가 핸들 안 잡고 핸들 뭐 탁 피하거나 그랬으면 뒤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을 거고요. 오른쪽에 옹벽 들이받았을 거고요. 큰일 날 뻔했죠. 아이고 전손 처리예요. 전손. 저 혼자 안전운전을 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날벼락이죠. 이게 날벼락. 이거는 바퀴를 갖다가 그 임팩을 제대로 그걸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끔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쪽에 오는 차가 커브길 천천히 와야죠. 커브길에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으악! 차가 밀리면서 커브길에서는 속도 줄이십시다. 불박차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해요. 쓰레기가 있네요. 앞에 가던 사람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네요. 뭘까요? 뭐가 밟혔어요? 뭐가 밟혔을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전봇대 기대에 앉아있어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거 머리예요. 다리고요. 이거 보일까요? 전봇대 뒤에 딱. 블랙박스는 여기 보이는데요.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자, 가다가 아주 운이 좋게 허벅지를 밟았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서서 자는 사람은 못 봤어요. 물론 조였을 때는 서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술 취한 사람들은 저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저렇게 있으면 저거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었다.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그럼 여기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봇대에 딱 기대갖고 누워있는 사람. 미리 알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그리셨어요. 전봇대에 사람이 딱 기대갖고. 나 이렇게 나가는데 보일까요, 저게요? 처음에 쓰레기 밟은 줄 알았대요. 지난 10월 31일, 밤 10시경인데요. 변호사님,
바로 그 앞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쓰레기도, 요 쓰레기 더미인지 저기 사람인지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래서 이제 안 보이죠, 저게요. 블랙박스는 보여도 블랙박스는 나보다 위에 있고 앞에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거죠. 저게 딱, 저걸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서 직접 확인해야 돼. 뭐 있나 없나. 아이쿠, 예. 내려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조수를 태우고 다녀야 돼요. 조수, 확인해. 그거 딱 내려서, 뭐가 있네요. 네. 크게 놓으세요. 경찰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점과 범칙 부과할 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망사고면은 처벌받으라는 얘기죠. 예. 지금 다치기만 했으니까 중상해도 아니고요. 만약에 다리 절단이었으면 이제 중상해가 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점과 범칙금 경찰이 부과한다, 안 할 거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부과할 거다가 96%, 안 할 거다가 4%. 만약에 사망사고면은 경찰은 형사처벌 하더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죠. 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는 거, 요거는 범칙금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 처리 끝나 공소권 없으니까 대신 공소권 없으니까 범칙금 부과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잘못이 있다고 보면 범칙금 부과하는 거고요. 안 하면은 잘못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은 변호사님, 차 한 대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삼거리 코너 돌아 나가야, 예, 코너를 돌던 중 뒷바퀴 쪽에서 앞바퀴는 받은 뒷바퀴가 또 앞바퀴 이렇게 돌면 뒷바퀴는 이제 좀 안쪽으로 바깥으로 돌잖아요. 예, 내륜 차에 의해서 뒷바퀴에서 덜컹거림이 느껴졌어요. 이런 쓰레기 더미를 밟았나? 와, 남성의 비명소리가. 남성의 비명소리. 아까 그게 비명소리인가요? 여기서 그 소리가 음성 변조했군요. 예, 으악 소리가요. 예, 으악 소리가. 남성의 비명소리. 사이드 미러로 확인했더니 사람 다리가 보여요. 에이, 사고 난 걸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전봇대 기대어 누워서, 예, 앉아서, 예, 잠이 드신 분. 왼쪽 허벅지를 차량 뒷바퀴로 타고 넘어간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네요. 그런데, 못 걷겠다면서 입원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대인 접수는 했어요.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그 피해자분께서 일단은 집으로 가셨는데요. 나 아파서 못 걷겠다. 바퀴가 허벅지를 타고 넘어갔으니,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막 푸념. 그러면서 입원하실 것 같다 그럽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2주 진단이다. 벌점 15점. 네,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2주 진단 5점. 벌점 부과하고 범칙금 4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잘못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거, 머리에 밟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해요. 제가 이걸로 끝낼까요? 더 안전운전할 것도 하지 마.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근데 보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럼 갈 때마다, 범칙금 내겠다고 하셨나요? 도저히 안 보이는 곳인데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했어요. 통고 처분 거부하고. 취객은 전봇대 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예, 아까 그림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요. 이게 현실입니다. 크게 안 다친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인 접수해서 보험 처리해주고 그리고 저 그냥 벌점 범칙금 문제 끝낼까요? 억울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예,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한테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제 눈엔 안 보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블랙박스는 여기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어요. 블랙박스는 여기부터 보여요. 사람은 여기 본넷쯤 요만큼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요만큼. 블랙박스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운전자는 안 보이는 구간이 있죠. 만일에 머리를 밟았으면 사망사고 처벌받아야 되나요? 부산에서 우회전 딱 나가는데 아침 7시경이에요. 젊은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블랙박스 잠깐 보여요. 앞바퀴 타고 뒷바퀴에 또, 예, 내려보니까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망사고야. 여기를 지나갔어요, 여기를. 그 사고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판사가 아니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지. 응. 아 이렇게 봤으면 보였을 거 아니야. 항소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어요. 제가 항소하라고 그랬어요. 낮에도 안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내려서 확인해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인다는 보장이 있나요? 항소하세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대법원에서 결과 어떻게 나올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서 1심, 2심 합쳐서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래도 좀 싸게 선임한 거예요. 1,000만 원이면 50년치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 선임비를 처음부터 지원해주는 그게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꼭 직결심판 받아서 무죄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운전자 보험 계속 설명하는 게요. 나중에 안타까운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서 저한테 하루에 사망사고가 몇 건 올라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쩔 때는 하루에 서너 건 올라와요. 근데 그분들이 발만 동동거립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면에서도 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 유족들, 처자식들, 젊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나한테 잘못이 좀 있을 때는 당연히 형사합의해야 되죠. 또 나한테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되는 그럴 때도 그 경찰에서 검찰로만 그 기소 의견 송치되면 그때부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내 차에 돌아가신 그분의 가족들, 그분들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좀 도움 되게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면은 피해자가 80%, 100%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보험사,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것도 몇 푼 안 돼요. 그럴 때 운전자 보험에서 요즘 건 2억 나오잖아요. 2억을 내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그럼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또 나의 유무죄를 떠나서 그 유족분들에게 좀 내가 뭔가를 좀 조의금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형사합의했다고 그래서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합의하고 무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하고 무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해야 되고요. 그만큼 운전자 보험도 필요합니다. 불박사는 구급차입니다. 부천의 SIN 신님, 신모모님이십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구급차 가는데 저 뭐야? 뒤에 택시? 택시가 내가 옆으로 가니까 택시도 택시 내 뒤로 쫓아오네요. 택시가 또 갓길도 가고 택시가 왜 저래? 택시에 혹시 불박차 가족이? 그러니까 저 환자 가족이? 약 500m. 그럼 이거 비상등 켜고 올 텐데 비상등도 안 켜고 계속 갓길 달려오네. 야, 100km. 이제 포기했나? 가족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차예요. 포기한데도 계속 오네? 저 승객이 내가 돈 떠줄 테니까 저 구급차 따라갑시다 그랬을까요? 나 급해요 그랬을까요? 예. 계속 어디까지 저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은 이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 부담스러워요. 내가 가다가 급정 갈 수도 있잖아. 어째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근데 저 바로 내 바짝 따라오면 불안하죠. 뒤차가 안전거리 지키면은 나랑 못 쫓아오죠. 그러니까 안전거리 지키지 않고 바짝 따라오는 게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예,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이제 갔나 보다. 옳지 이제. 그래 이제 떼놨다 이제. 그래 떼놨어. 자 다시 이제 1차로 갑니다. 어느새 또 쫓아오네. 이런 찰거머리 같이. 야, 너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아예 안 되겠다. 너 좀 그만 좀 와. 그만. 이거 한마디 해줄까? 이제, 다른 차도 비키잖아요. 이렇게. 다른 차도 비키는데 저 뒤에서 날 쫓아오는 저 얌체 차량. 야, 슈퍼 얌체, 울트라 얌체.
아,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택시야. 너 언제까지 내가 실선놈 하니까 또 실선을 따라오네. 야, 이거 갓길 침범, 실선 침범, 차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기. 이거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심해. 터널에서도 계속해서 또 터널에 또 야, 깜빡이는 그래도 키네. 야, 꼴값하네. 꼴에 또. 야, 그리고 조사를 뚫고 온다고 네가 모세의 기적이냐? 네가 모세의 기적이 기고냐? 야, 그만아. 제발 그만 좀 와. 너 신경 쓰여. 아이씨. 야. 저 얄미운 차. 저거 어떻게 될까요? 예, 가족 참여는 저렇게 안 하고 있다고 전혀 모르는 차예요. 자, 저러다가 어디까지. 예, 이제 나보다 앞섰네. 아, 지가 나보다 앞섰어. 마치 칸보이 해주는 거냐? 야, 네가 칸보이냐? 야, 좀 비켜. 이제 비켜주지도 않네. 아, 바짝 쫓아오더니, 이거. 야, 길을 터주네, 길을 터줘. 어디까지. 야, 비상등도 안 켜고, 야, 가끔 가다가 응급 환자를 태운 택시들은 비상등 켜고 가는데, 저렇게 하면서, 야, 다른 차들은 한참, 그래, 나는 운이 좋았다. 너 그러다가 골로 간다. 왜냐하면 이게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안전거리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네. 갓대로 부과됩니다. 예, 갓대로 부과됩니다. 아, 두 번 얘기했더니 이제서 옆으로 빠지네요. 저 울트라 얌체 차량 어디까지 가냐? 너 어디까지 가냐? 번호 지킬까 멀리 도망가냐? 에레기 어디 요 번호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런 거는 난폭운전죄로 처벌해야 돼요. 나쁜 짓을 여러 번 계속 하잖아요. 난폭운전죄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차들에 방해 안 됐어. 다른 차들이 위협 주지 않았어. 다른 차들이 그 구급차 바로 뒤에 쫓아가고 있는데 구급차 일행인 줄 알고 우리는 신경 안 썼어. 그래서 난폭운전죄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갓길 침범, 갓길이 얼마에 30점인가요? 그다음에 저 위험한 진로 변경 10점인가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거 다 하나씩 잘라서 그럼 바로 이거 한 건으로 면허 취소될 수 있어요. 1년에 121점 면허 취소되잖아요. 아주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한 사이다 소식. 그런 소식 누가 좀 안전해주나요? 예. 이거 담당 경찰관이 이거 있자. 예. 하나야 계속. 저게 왜 하나예요? 완전히 나갔다 또 들어오고. 끊어서. 근데 경찰이요, 저 신고하더라도, 영상으로 끊어주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제일 무거운 거 하나만 할게요. 갓길 침범 하나만 할게요. 그러지 말고요. 경찰이요, 저렇게 얌체는 끊어서 끊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면허 취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테슬라 같은데요, 차종이. 네, 테슬라는 이렇게 오디오가 없어요. 그리고 대시캠이 빌트인입니다. 테슬라지? 네, 차종 테슬라예요. 마치 그 예전에 옛날 영화, 저 60년대 영화 분위기가 나죠. 오늘은 김가희 PD가 오늘 앉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쭉 가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네요. 아이고, 여기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서 계시는데, 이런 다 차들 그냥 가고, 불박차는, 아이고, 어르신 먼저인데, 보행자 우선인데, 저 차도 그냥 쭉쭉 가네? 아니, 지금 어르신 못 가고 계시잖아. 내가 양보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근데 어떤 거는 번호가 확인되는 것도 있고, 번호가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르신 건너십니다. 건너시는데 저 차가 멈춰야 되는데, 아이고, 건너는 보행자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좀 제발요. 이런. 와, 여기서요. 지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어르신이 제발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오던 차가 앞차 왜 안 가? 그러고 뛰쳐나오다가 요 차 빨리 왔으면요 이렇게 뒤에 있다가 왜 안 가지? 그래서 탁 나오다가 이런 사고 참 많이 납니다. 앞차가 멈출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박차의 저 제보자분께서요, 아니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 그리고 내가 멈춰있을 때는 왜 멈췄는지 뻔히 알 텐데 저 차들이 그냥 지나가네. 안 되겠어요. 저 응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번호가 확인되는 차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홍천경찰서에서 과태료 7만 원. 보행자 보임 위반이죠. 네, 거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은 거 7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몇 대한테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대. 1타 5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일시정지 잊지 마십시오. 요거 하나만, 요거랑 연결돼서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불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불박차 우회전했어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오른쪽에 학교가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우와! 와, 깜짝이야. 와, 예. 저기서 어린이 갑자기 뛰어오는 바람에 10년 더 늙은 것 같아요. 10년 늙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났으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저 30 넘지 않았어요. 30 넘지 않았어요. 어린이. 사고 났으면 불박차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 요 차가 밉지요. 오른쪽에 서 있는 차.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게다가 또, 요 횡단보도 물구선. 야, 이거 횡단보도 10m 이내는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주정차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럼 불박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지요. 예.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12일 이전이에요.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전에도 안 보이잖아요. 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있는 거예요. 보행자는 지금 가잖아요. 여기 어린이. 근데 불박차에서 안 보이죠. 저기는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정지 해야지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갈래다 뒤늦게. 아이고.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만일에 사고 났으면은 그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민식이법 위반입니다. 조금만 다치더라도 진단 1주나 2주만 나오더라도 최소한 벌금이 500만 원이 있죠. 만약에 많이 다치거나 또는 만약에 부딪혀갖고 붕 떨어져갖고 사망했으면 처벌 엄청 무겁습니다. 예, 민식이법 위반 최소한 벌금이 500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여서 이런 사고 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설령 주차된 차가 없다 하더라도 섰다 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차된 차가 있을 때는 그 차를 지나기 전에 멈춰서 내 눈으로 좌우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잠깐 방심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500만 원 적지 않잖아요. 예. 운전자 보면 꼭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15,000원? 좀 많이 내면 2만 원이죠. 1년에 한 2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벌금이면 25년치예요. 조금만 다치더라도요. 불박차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면서 앞에 신호등이 껌뻑껌뻑하네요. 전면 신호네요. 빨간불이 적색 전멸이에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이쪽이 적색 전멸, 저 큰 쪽은 황색 전멸.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이고 오토바이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쪽은 적색 전멸이고요. 빨간불. 이쪽은 황색 전멸이에요. 이쪽은 더 넓은 데는 황색 전멸. 나는 이제 여기 건너가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 여기서 잠깐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 가는데 바이크가 와서 적색 전멸은 어떻게 가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 네. 멈췄다가 그렇지. 네. 일단 멈춰서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되고 황색 전멸은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는. 조심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서는 천천히 해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근데 이번 사고를 양쪽 보험사가 90대 10이래요. 적색 전멸 너 일시정지 안 했잖아. 그래 무조건 내가 빨간 게 노란 거한테 지는 거야. 90대 10이래요.
근데 오토바이도 천천히 와야 되잖아요. 혹시 다른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황색 전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황색 전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한다는 마음으로 일시정지 해야 돼요. 자, 적색 전멸은 신호 자체에서 섰다 가야 돼요. 나는 섰다 가지 않을 때 천천히 가는데 오토바이 그냥 가서 몇 대 몇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 의견. 네. 그럼 이제 보기 드릴게요. 네. 보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양쪽 보험사에서 90대 10이라는데 90대 10, 적색 전멸이 90대 10, 80대 20, 70대 30, 50대 50,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 자, 투표 시작. 5개 중에 골라보세요. 네. 틀려도 괜찮아. 80대 20 하겠습니다. 80대 20. 네. 상대 차량이 오토바이라서 네. 상대는 2바퀴고 난 4바퀴라서 일단 사고가 차 대 차였으면 모르겠는데 약자라서 좀 보호해주나요? 원리만 되면 아니구나.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네. 일단은 멈췄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멈춰서 않았을까. 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8대 2 하신다고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90대 10이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80대 20이 8%, 70대 30이 26%, 50대 50이 16%,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잡히시라는 의견이 50%인데요. 지금 오토바이가 좀 빠르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더 정확한 건 CCTV가 있어야 돼요. 불박차가 들어설 때 오토바이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오토바이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건 좀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일 때는 적색 전멸이 더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색 전멸이 속도가 빨랐으면 그러면 한 8대 2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속도로 쭉 왔으면. 그래서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한 70대 30 또는 그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속도로 왔으면은 법원에서는 80대 20에서 70대 30 그 사이를 많이 봐요. 물론 이제 황색 전멸이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적색이 툭 때렸으면 그럴 때 90대 10. 그리고 이미 황색 전멸이 다 나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때렸으면 그럼 100대 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90대 10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 사건을 그래도 몇십 건을 해봤잖아요. 이거 90대 10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아니고요. 요거는 70대 30보다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대 20은 불박차 정도 그냥 슉 지나갔으면 80대 20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보시면은 좀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감속해서 왔으면 황색 전멸일 때 좀 속도를 줄여서 왔으면 그럼 저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죠. 자, 여기서 다시 가다가 불박차도 여기 잠깐 멈췄어야 돼. 여기쯤 멈췄어야 돼. 그림자 여기서. 예. 근데 여기 멈춰서 좌우를 살폈어야 되는데 아유 뭐 괜찮겠지. 물론 멈춰서 봤는데 오토바이가 멀리서 먼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죠. 요거 예. 그래서 황색 전멸 그리고 황색 전멸일 때요. 내가 황색 전멸이면 상대가 적색 전멸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쪽 다 황색 전멸일 수도 있죠. 황색 전멸일 때 속도 줄이십시오. 물론 지금요 이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오토바이가 어디쯤에 오고 있었는지 오토바이 속도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CCTV를 보지 않고 한쪽 영상으로만 보고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다만 불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박차 잘못이 80-90%까지는 아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역시 90대 10 없고요. 80대 22 8%, 70대 30 26%, 그리고 5대 5 내지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해서요. 한 10m 가면 핸들을 꺾어야 돼요. 여기가 상거리니까요. 나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매캐한 연기가 계속. 네. 열쇠 시동 껐대요. 헉. 네. 헉. 예. 문 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일 한문철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도 봤는데요. 제가 급발진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나오면서 10m도 안 돼서 핸들을 꺾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악셀보다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나와야 되는 곳에서 급발진 사고입니다. 1초도 안 돼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1초도 안 돼서 사고 나다 보니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경찰 조사관도 작년에 국과수에 다른 피해자가 의뢰를 했지만 패소했다고 합니다. 패소가 아니라 국과수에 올렸는데 국과수에서 급발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겠죠. 국과수에 감정 맡기려면 2, 3개월 거치는데요. 2, 3개월 동안 차도 고치지 못하고 그럼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봤자 국과수에 밝힌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국과수에서는 급발진 차량 결함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왜? 그때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국과수는 가보나 많아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기다리느니 아예 그냥 포기했대요. 그래서 빵빵 자동차 서비스에 맡겼대요. 보험회사 직원도 우리 회사 창사 이래 급발진 소송을 해서 단 한 건도 승소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도 이긴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일단 빵빵 자동차에는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살인가요? 68년생입니다. 운전은 30년 했습니다. 68년생이면 나이 젊은 편이죠? 이제 우리 나이로 55인가요? 남성이에요. 12년 됐고 27만 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우회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초 안에 사고가 발생했고 타이어 마모로 인해서 타이어가 깨끗해서 연기와 냄새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충격 후 나중에 시동을 꺼서 웅 소리가 끝났습니다. EDR 기록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열쇠 빼고 난 후에도 웅 한 건가요? 네, 열쇠 빼고 난 다음에 웅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벨트 풀고 띵띵띵 소리 나는데,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연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시동 끄고 안전벨트 풀고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열쇠를 뺐는데 띵띵 소리 나네요? 시동만 끄고 키는 꽂아준 상태로 내렸습니다. 이게 급발진 사고로 보이나요? 운전자 잘못으로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바퀴가 계속 이렇게 굴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속 페달 밟고 있을까요? 예? 어떤 분은 그러겠죠. 지금도 계속 가속 페달 밟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 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헉헉거려요. 어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발진 사고로 보입니까? 운전자 잘못으로 보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많죠? 왜 이렇게 급발진은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이야? 왜 또 여자야?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100%는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EDR 기록 나오면 그리고 자동차에서 뭐라 그러는지 그거 보고 상황이 되면 후속 방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실까요? 제가 사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 사진 보면 어느 자동차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황 영상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나저나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안전벨트 아까 안전벨트 푸는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만 하고 계시면은 에어백 터지고 그러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경찰이 국가수 가봤자 안 돼. 또 보험사가 우리 회사 생긴 지 몇십 년 이래 한 번도 해본 적 이긴 적 없어. 근데 참 이 급발진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거 타이어 돌아가고 이거 보세요. 사고 내려서 찍으신 건데요.
요요 타이어가 얼마나 굴렀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와, 그러니까 매캐한 연기가 계속 올라온 거죠. 요 밑에는 이제 차 어떤 차인지 나와야 돼. 요거만 보여주면 어떤 차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얼마나 차가 돌았으면 이게 타이어가 다 이게 가루가 됐을까요? 자,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좁은 길에서요. 또 넓은 길에서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이쿠, 이런, 어이구, 크게 다친 것 같은데요?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트럭 때문에, 저 트럭 때문에 안 보이죠? 네, 우회전에 들어온 트럭 때문에 안 보이고요. 안 보이는데, 오토바이 오고, 예. 요 오토바이가 조금 더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네요, 오토바이요. 예. 요 좁은 길에서 조금 더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넓은 길 차는 서로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고, 예. 이때 보일 때는 늦었죠. 그러고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누가 더? 넓은 길 차, 넓은 길의 오토바이랑 좁은 길의 오토바이랑 좁은 길의 오토바이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왔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넓은 도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좁은 도로 선진입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자, 투표 시작. 신호 없는 곳으로 신호 없는 곳입니다. 신호 없는 곳. 신호 있는 곳이면은 저 직진 신호에 저렇게 들어왔으면은 골목길 오토바이 100%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선진입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네, 92%. 넓은 길 직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선진입은 언제죠? 보일 때죠. 여기서 나올 때요. 저 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 멈춰야죠. 여기서 멈춰야죠. 여기 멈춰야죠. 요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멈춰야죠. 근데 그냥 옵니다. 네, 신호등 없는 미니 교차로에서 넓은 길차 우선이죠. 선진입은 보일 때입니다. 아니, 안 보일 때는 여기서 혹시 오나 멈춰야죠. 그런데 경찰은 선진입 오토바이가 선진입 우선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참 재밌어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8대1로 예상했대요. 좁은 길에서 직진한 차 80, 넓은 길 20.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선진입 우선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뒤바뀌었대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가피가 바뀌면 우리는 꼼짝 못해. 넓은 길차가 가해 차량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바보 같아요. 보험사들이. 과실은 보험사에서 따지는 겁니다. 경찰에서 가피 잘못했으면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이거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과실은 보험사가 정하는 건데 경찰은 민사 몰라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경찰은 그래요. 우리는 민사 관여 안 합니다. 우리는 형사입니다. 우리는 가피만 가립니다. 과실은 민사예요. 보험사에서. 물론 불박차도 거기 시야 안 보이는데 좀 조심했으면 그러지 못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런 좁은 길차가 더 잘못이죠.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70대 30 근처? 예,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여기는 좌회전 차로, 여기는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에는 차가 밀리고요. 또 이쪽에도 차들이 밀리고 있고요. 나는 우회전할 거라서 쭉 갑니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만약에 사고 났으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잘못 있다가 4%, 잘못 없다가 92%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블랙박스 없을 땐 이때 50대 50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회전차로 뻥 뚫렸는데 여기서 이거 피하려면 가다가 쓰고 또 가다 쓰고 그랬으면
피할 수 있죠.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 카트를 끌고 오는 보행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넓은 길에서 왕복 한 6차로 8차로 그런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나 우회전을 가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 운전자의 잘못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여긴 직진차들 전부 다 대기 중에 나 좌회전 신호받아서 쭉 가는데 여기 차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런 거는 잘못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 지켰으면.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길이 좁아요. 여기는 느낌상 옆에서 사람들이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럴 때 요럴 때는 좀 속도를 좀 붕 해가잖아요. 지금 붕 해갈 게 아니라 조금 혹시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서 쭉 붕 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넓은 데서는 여기를 들어오는 게 말이 돼. 근데 길이 좁은 데는 혹시에 대비해서 좀 제한 속도보다 좀 천천히 만약에 튀어나오면 내가 바로 멈출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느 정도로 가면 될까요? 한 시속 20 정도로 가면은 이럴 때 사람이 나오더라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불박차가 다행히 멈췄지만은 붕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한 변호사 지난번에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그때 잘못 없다 그랬잖아. 그건 넓은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불박차에 잘못 없다고 만약에 사망사고였으면은 불박차 잘못 없어 무죄야라고 단정 짓는 거 만만치 않아 보여요.